2021년은 1950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 강용훈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우리나라 추상미술 태동기에 선봉에 있던 그의 화업을 재조명함으로써 광주 전남 지역 추상미술의 시작을 전국 미술계에 알리고 시대를 앞서 나간 그의 작가 정신과 열정을 되돌아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호남 지역 남도 화맥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거론되는 작가들이 자리함으로써 미술사적 위상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오지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상주의 구상 화맥은 해방 이후부터 일찍이 흐름을 이루며 풍부한 토양을 형성했고, 이런 풍토 속에서 대척점을 이루는 강용훈 화백의 앵포름의 추상미술은 구상미술 일변도로 고착돼가는 지역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호남 미술계에 추상이라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이 남긴 불안과 부조리, 복잡한 현상들이 넘쳐나는 시기인 일제해방기. 젊은 미술인들은 전통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유학기부터 반추상 작업을 해온 강용훈 화백은 1940년대 초기 작품인 여인, 소녀, 가을날에서 보이듯이 표현적이면서 야수파 경향의 생면 인물을 그렸고, 구불구불한 두꺼운 선으로 풍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품 봄은 초기에는 야수파에서 비정형의 대담한 경향의 감화를 받았던 것 같다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의 언급처럼 즉흥적인 붓질로 감흥을 쏟아내면서 형태가 사라진 비정형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 페인팅 기법이 느껴지는 작품 축하 등 일본 유학기부터 10여 년 동안 구상과 비구상이 혼재하거나 표현파적 반추상에서부터 비정형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작업은 강용훈의 추상세계 구현 방식이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용훈 화백의 작품 명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주로 철학적인 사유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형상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구상미술이 주를 이뤘던 광주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3회 개인전을 관람하고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혹평을 한 화가 배동신과 강용훈을 지지하는 양수와, 배동신을 반박하는 강용훈은 신문지면에서 논평과 논박을 신랄하게 주고받았고, 떠들썩한 신문 논쟁 이후 강용훈 화백이 어처구니 없는 테러를 당하는 추상시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게 뭐 사회적 충격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그것은 뭡니까? 백양 스탠드바 사건이잖아요. 배동신 선생의 그 제자라는 전남일보 기자가 백양 스탠드바에서 이 강용훈 선생을 보고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가 부러지고 입술을 꿰매야 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 화단의 무대가 광주 전남 쪽은 예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저기 남종화, 조선시대부터 뿌리 내려온 남종화에서부터 그 맥락으로 뭔가 연결될 수가 용이한 오지호 선생의 인상주의나 뭐 자연주의나 이런 것이 풍토화됐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지호 화백의 인상주의 화풍으로 구상미술이 단단히 자리 잡은 광주에서 추상미술은 당시 질타의 대상이었지만 강용훈 화백은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강용훈 화백은 사회가 급격히 변할수록 습관은 쓸모가 없어지며 새로운 활동의 방법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고, 따라서 자연주의적 아카데미즘이 복잡한 현실과 불안한 시대를 극복함에 있어 무가치한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후 1960년 강용훈 화백은 우주 화백과 전남일보 지면을 통해 구상, 비구상 미술론을 30여 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서로 미학적 경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앵포르멜이라고 알려진 전후 세대, 그 청년 세대들에 의해서 굉장히 격렬한 비정형 추상의 전위미술 운동이 이제 한참 퍼질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회화하면서 자연을 근본으로 삼았던 오조 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되게 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이런 약간 뭐랄까 병적인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악병 같은 걸로 도진 게 이런 류의 말하자면 그 미래 우리가 볼 수 있는 앵포르멜이나 그런 추상미술 같은 것들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그 센 발언이시죠. 그걸 이제 11회에 걸쳐서 그걸 연초에 딱 써놓으니까 강용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회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의 어떤 발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인류의 역사나 또 이제 현대 미술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반전통 또 부정적인 거에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카데미즘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를 하고 벗어나야만이 인류 온화나 또 미술의 어떤 진보가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이란 거는 아카데미즘,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가치한 그런 아카데미즘보다는 자기 시대 감각을 따라야 되고 또 시대의 전위해야 된다. 강용훈 선생님도 사실 굉장히 또 센 발언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나는 순간순간 나의 세계를 파괴한다는 피카소의 선언처럼 강용훈 화백은 시종일관 형식의 틀을 벗어나 무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전형에서 원형에, 원형에서 부정형에 이르는 예술의 길이 자신의 전부였으며 훗날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현대작가 초대전에 2회부터 13회까지 연달아 작품을 출품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추상 세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출품을 이어간 10여 년 동안을 다양한 재료를 동원하여 흘리고 뿌리고 불지르며 자연스러운 필치를 곁들이면서 의욕을 마음껏 불살랐던 시절로 기억했습니다. 작품 절대는 장판지 특유의 갈색 톤을 바탕으로 엉겨붙는 물감들이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무정형의 시곡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품 원야는 장판지 작업의 연장으로 우연성에 더해진 붓질의 흔적이 태고의 원시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 밖에 작품 65-A와 작품 65-B는 선의 빠른 속도감으로 화면의 변화를 극대화하는데 이들 작품에서 무한한 유형을 추구하는 강용훈 화백의 왕성한 창작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강용훈 화백의 70년대 활동은 외형적으로 다소 위축된 인상을 주지만 수채성에 가까운 담백한 화면 구성으로 서구적인 유성의 이질성을 떨쳐내며 우리 내면 깊숙이 안주하는 향토적 서정성을 담는 데 몰두했다는 그의 말처럼 자신의 내면 속 서정 세계로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용훈 화백은 인간의 무의식으로 긋는 선이 형상이라고 말하며 비형상 회화는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한정하다고 봤습니다. 선은 구불거리기도 하고 직선이 교차하면서 기하학적 추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흘러내리다 멈추기도 하고 혹은 무정형의 원형질체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 선은 무한한 시간의 공간을 걸어가는 강용훈 화백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작품 부활은 검은 선과 원색의 선이 그어지고 만나면서 기하학적으로 화면이 분할되고 작품 기억 역시 선에 의한 분할된 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들 작품을 기하학적 추상 계열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용훈의 내적 감흥으로 그어지는 선의 교차로서 읽히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어느 평자는 그걸 기하학적 그림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강 선생님이 그은 것은 기하학적인 거예요. 보기에는 얼핏 외형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카리그라피적인 것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예, 동양의 붓질에서 나오는 흔적 같은 그런 그게 전달되는 것이 강 선생님이 말하는 내가 끊는 선이 인간의 형상이다. 무의식간에 끊는 선도 인간의 형상이다 하는 거 이론과 일치되는 거예요. 2021 광주 미술 아카이브전 강용훈 나를 춤추다는 강용훈 화백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본질을 추구하고 내면의 에센스로 춤을 춘 그의 자유로운 예술 인생이 다양한 아카이브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강용훈의 예술 정신과 지역 미술계에 끼친 영향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광주 추상미술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추상미술 태동기의 지역적 전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선구적 길을 간 예술인들의 기록이 현대 미술사에서 유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